낯선 이성에 접근해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남과 여. 이번엔 중앙대학교 심리학과와 함께 호감도 지수가 비슷한 남녀 각각 2명을 선정. 참가자들의 설문지 작성을 돕도록 했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하는 동안 실험에 투입된 2명의 이성 중 1명은 은근슬쩍 참가자들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는데요. 스킨십은 모두 5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에 반해 나머지 1명은 사소한 눈길조차 건네지 않은 채 그냥 앉아만 있게 했죠. 신체 접촉을 시도한 이성과 그렇지 않은 이성. 남녀 참가자들은 어느 쪽에 더 호감을 느낄까요?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숨겨놓은 관찰 카메라를 통해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손이 닿자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짓는 남성 참가자들. 떨어지네. 죄송합니다. 처음엔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놓고 거부 반응을 보이는 참가자는 없었습니다. 진짜 가야 되구나.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싫지만은 않은 표정인데요. 간단하게 하실게요. 솔직히 첫 번째 분이 네. 약간 스킨십 하는 게 네. 예, 약간 너무 도발적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솔직히? 약간 왜 이러지? 약간 어색, 좀 낯설면서도 환영하는? 나쁘지 않죠, 남잔데 스킨십. 정말 특색이 없었는데 그냥 스킨십 하나로 그걸로 인해서 한 번 더 보게 되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이렇게 호기심도 생기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엔 여성 참가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죠. 일단 출발은 순조로운 듯 보이는데요. 저기 주관 손에 직접 펜을 쥐어주신다는 것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하셨으면 오히려 호감을 느끼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셨었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몸을 바깥쪽으로 뺀 채 상대방을 경계하는 참가자도 있습니다. 연애 결혼에 하기 싫어. 이제 거니까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가 지날수록 표정은 굳어지고 자세는 점점 방어적으로 변해갔고요. 보시고 1순위, 2순위, 3순위를 매겨주시면 되세요. 연애와 결혼에 대한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런 신체 접촉도 하지 않는 남성과 있을 때는 경계심을 풀고 한결 편하게 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좀 불쾌했죠. 예. 이 사람이 왜 이래? 왜 이러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 뒤에서 이건 주관식입니다 이럴 때 핸드폰 배터리도 다 돼가는데 이거 엄마한테 전화할 수도 없고 위험한 데 아닐까? 막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의 여성 참가자들은 펜을 쥐어주며 손을 잡는 3단계부터 슬슬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데요. 총 15명의 여성 중 9명이 스킨십을 하지 않을 때 더 호감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남자는 15명 중 10명이 스킨십을 한 여성에게 점수를 더 줬고요. 결국 남성은 스킨십으로 인해 이성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했지만 여성의 경우엔 역효과였습니다. 자신에게 성적 관심이 없는데도 있다라고 잘못 추론하는 것을 의미하는 긍정 오류를 사용하는 것이 부정 오류, 즉 상대 이성의 성적 관심이 있는데도 없다라고 잘못 추론하는 것보다 자손 번식이라는 진화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은 긍정 오류를 사용하도록 진화되어 왔고요. 이러한 사실은 남성들이 왜 여성이 웃고 눈을 마주치고 가벼운 신체 접촉만으로도 자신에게 관심이나 호의가 있다라고 잘못 추론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내용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험을 통해 증명해 본 것인데요. EBS와 공동으로 실험을 진행한 중앙대학교에서는 해외 학술지 게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당연한 친절조차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렇다고 오해하는 데는 정자를 통해 보다 많은 자손을 퍼뜨리고 싶은 남자의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예쁜 여자를 보면 그 본능은 더욱 심하게 요동치죠. 여자친구와 혹은 아내와 함께 길을 걷고 있을 때조차도 남자의 눈은 다른 여자를 향해 늘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남자의 겪는질은 여자와는 다른 뇌 구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시각적인 자극에 유독 약한 남자는 예쁜 여성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을 돌리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EBS 로비에 세트를 가장한 총 5대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시야에 매력적인 여성이 등장했을 때 남자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죠. 참가자들은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제작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실험에 투입된 여성이 등장하자마자 일단 눈길이 그쪽을 향합니다. 안 보는 척 수십 차례 오고 가기를 반복하던 눈동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한쪽으로 쏠렸고요. 3명의 참가자들은 모두 여자친구가 없는 솔로들입니다. 친구와 함께 있더라도 시선은 수시로 여성이 앉아있는 쪽을 향하고 있죠. 대화를 나누면서도 요령껏 맞은편으로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요. 마치 주변을 의식하기라도 하는 듯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려보지만 시선은 이내 그녀를 쫓아갑니다. 반사 본능 같아요. 그냥 계속 이렇게 한 번씩 따라가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 있으면 그냥 이쁘다라고 이렇게 괜찮네라고 만족할 수 있고, 없을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한 번 더 상상을 하겠죠. 그렇다면 여자친구가 있는 남성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귄 지 100일을 간 넘긴 커플입니다. 한창 사랑에 푹 빠져 있을 때죠. 혹시 여자친구가 자리를 비우면 남자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여자친구가 자리에 없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제가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자한테 뭐 그렇게 굳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사실. 믿음직스럽다. 아이고 잘했네. 참가자들은 모두 사랑의 정도를 나타내는 열정지수가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인 열혈 커플들인데요. 여자친구가 없는 사이 대놓고 관심을 보이는 척 실험 강도를 높여봤습니다. 낯선 그녀의 눈빛에 드디어 반응을 보이는 건가요? 하지만 일부러 시선을 피하려는 듯 아예 등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뭔가 이게 제가 의식하고 있다는 걸 느꼈나? 아무튼 그래서 자리 바꾼 것 같아요. 이쪽이 더 편해가지고 더 바꾼 것 같아요, 또. 아 진짜요? 아.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기분이? 아 좋아요. 사랑에 빠진 남자의 눈은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해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 싶은 욕구도 강해지고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면 남자와 여자는 공개적으로 사랑의 서약을 합니다. 사귄 지 100일도 안 돼 결혼을 결심했다는 정민 씨와 성민 씨 커플도 오늘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죠. 넌 내게 히딩크의 어퍼컷이야. 날 기쁘게 하지. 넌 내게 배과수원의 지배인이야. 날 날마다 성장시키지. 넌 내게 여름철의 인공호흡이야. 내 심장을 뛰게 하지. 사랑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평생 지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갓 20의 나이에 처음 만난 두 사람은 긴 연애 기간을 마치고 6년 전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저 여자 되게 청순하다. 어때? 괜찮네. 괜찮네? 너 솔직히 이쁘면 이쁘다고 그래. 그래? 첫눈에 아내에게 반해버린 남편은 한동안 적극적인 구애 작전을 펼쳤죠. 나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 그러면 뭐 예수님, 부처님 후광 비치듯이 비치더라. 미쳤다고 막. 네, 뭐. 누구보다 열렬히 사랑했던 이들이지만 쌍둥이의 엄마 아빠가 된 지금 많은 것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많이 싸워요. 정말로. 이 부부만큼 많이 싸우는 부부들도 없을 거예요. 되게 사소한 건데 저희는 음식 가지고 많이 싸워요. 음식. 예전에 뭐 돼지갈비 한 점 남은 거 가지고 싸운 적도 있었고요. 서로 먹겠다고. 그러니까 부부끼리 술을 먹으면 분위기를 잡고 싶은 거예요. 분위기를 잡고 싶은데 저는 요거 양껏 다 먹고 분위기를 잡고 싶은데 저희 신랑은 그러다 보면 이제 잠이 드는 거예요. 사랑보다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는 순간이 더 많았던 시간. 결혼 3년 차인 강순의 김영민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결혼에 대해서까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좀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쳤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해야 될 거를 하고선 딱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먼저 제 일을 먼저 시작을 하고 했는데 와이프가 볼 때는 이걸 먼저 해주고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먼저 일을 하고 자기 걸 해도 되지 않냐는 식으로 그런 것들이 마찰이 됐어요. 그래갖고. 아직 마음은 풀 생각이 전혀 없는데 막 그러니까 그럴 때가 좀 정말 타이밍 잘 안 맞고 그럴 때 진짜 막 때려주고 싶어요. 남과 여, 서로가 어긋나게 되는 순간은 언제인지 부부 심리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실험에 기꺼이 응해준 세 쌍의 부부부터 만나보시죠. 남자분은 이제 남자분끼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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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팀에게 주어진 첫 번째 관문은 주어진 제시어를 보고 말이 아닌 표정과 몸짓만으로 전달을 하는 문제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설레는 감정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시작부터 난관이 예상됩니다. 처음에 포근함이라고 쓰려고 그러다가 만족감과 충만함이라고 이렇게. 언제 그렇게 만족감이나 충만함이라는 그 감정이 느껴집니까? 연봉이 올랐을 때. 다음은 어떤 감정을 표현한 것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답을 아쉽다라고 썼는데요. 아쉽다. 네, 뭔가 놓친 거에 대한 이런 안타까움 이런 게 담겨 있는 그 행동을 것 보고. 같습니다. 예. 안타깝다. 안타까움. 안타깝다는 느낌. 로또가 맨 뒷자리 숫자 하나가 틀려서 1등에서 2등으로 밀린 듯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정답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난감한 표정. 도대체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말을 하지 않으니 더욱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저히 못 맞히겠는데요, 그건? 어떻게 맞춰? 그래서 두 분 할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에 대해 아내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감정을 전달하는 몸짓과 표정도 훨씬 풍부합니다. 내가 너한테 뭔가를 하자고 했는데 네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섭섭하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단박에 알 수 있다는 듯 자신감이 넘치죠. 처음에 화난다가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표정을 보니까 화난다보다는 짜증난다가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짜증나다라고 썼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짜증난다 막 이런 거. 그 표정과 몸짓에서 모든 게 다 귀찮고 짜증난다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답만 피해간 남성팀과는 달리 여성팀의 성적은 만점에 가까웠습니다. 상대방이 감정 단어를 표현할 때 남성분들은 전체적인 몸짓을 중심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에 여성인 경우에는 표정의 어떤 미세한 부분까지 읽어내려고 하거나 분위기까지도 유심히 관찰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자는 감정을 드러내는 정서적 표현에 능하고 남자는 구체적인 상황 표현에 익숙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일까요? 유치원에 다니는 6살짜리 아이들에게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꾸며달라고 했는데요. 그림책을 보면서 도연이가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꾸며주자. 말이 뛰어가다 우선 놓치고 개구꽃 날아갔어요. 그러면 개구리가 이렇게 왔어요. 눈 가리고. 남자아이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상황을 설명합니다. 개구리가 너무 화가 나서 뺏으려고 했어. 생쥐는 멀리 행쥐는 슬펐어요. 그에 반해 여자아이는 상황에 따른 감정의 차이까지 읽어내죠. 같은 그림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떠올리는 남과 여. 그 둘의 차이는 언제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것일까요?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남녀 5명의 아이들에게 곰인형을 주고 친구들과 함께 놀라고 했습니다. 경쟁적으로 인형을 뺐으며 마구잡이로 다루는 남자 아이들과 마치 악이라도 되는 양 소중히 여기며 사이좋게 소꿉놀이를 하는 여자 아이들. 남자 아이들은 곰 인형을 사물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만 여자 아이들은 좀 더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이제 겨우 6살인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남녀 간의 사소하지만 큰 차이인데요. 남자와 여자의 동상이몽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뉘는 순간부터 이미 결정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는 더욱 크고 명확해지죠. 어쩌면 남녀 간에 생기는 오해와 충돌도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숙명은 아닐까요? 결혼 6년 차에 접어든 권재현, 현명아 부부는 오랜만에 외출해서 소복 가게부터 들릅니다. 선물을 사주겠다며 남편이 먼저 이곳으로 오자고 제안했는데요. 너무 얌전한가? 그냥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 말고 그냥 중세시대 뭐가 좀 약간 섹시한 거 있잖아요. 서로 다른 개인의 취향. 그래 이런 거 망사 얼마나 좋아. 저희가 옷에 딱 예전에는 저런 망사 같은 거를 안 찾더니 이제 좀 애 둘 낳고 이러고 보니까 또 저런 게 예, 마음에 드는가 봐요. 가끔 이제 뭐 성인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게 좀 성인 영화? 그런 게 눈에 띄네요. 그래 이쁘잖아 그래. 그리고 사실 애 낳고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너무 무난한 것만 항상 일단 일상 틀에만 막혀 있었는데 저것도 뭐 하나의 외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스페셜하게 뭔가 한번 변화를 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왕이면 섹시한 걸로 사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요즘 아내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앞머리 어떻게 할 거예요? 처음 본 순간 온몸에서 광채가 날 만큼 매력적이었던 아내가
출산 후 20kg 이상 몸무게가 늘면서 둘의 관계는 한동안 소원했다는데요. 아기 낳고 지금 이제 그때 몸매로 이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 샤워할 때도 괜히 문 열어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옷도 사이즈보다 얘기하면은 사다 주고요. 같이 기뻐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좀 약간 인상을 좀 쓸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항상 절 쳐다볼 때도 왠지 자신감 있게 생글생글 웃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건강하고 그런 거에서 항상 충동을 느끼죠. 요즘은 정말 연애 시절만큼 충동이 생겨요. 그렇다면 서로에게 충동을 느끼는 순간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매끈한 다리를 볼 때나 가는 허리 볼 때 그럴 때 좀 자극을 느껴요. 아주 이쁜데 뭐 이렇게 좀 섹시한 여자를 봤다거나 그럴 때 물론 조금씩 느낌은 가지죠. 거실에다가 다 촛불을 켜놓고 뭐 꽃길을 깔아놓는다든지 좀 그런 걸 되게 즐겨해요. 저희 신랑이 좀 그런 거에 제가 또 좋아하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섹시해 보여요. 진짜로.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비뇨기과 윤하나 교수와 함께 성적 자극에 대한 남녀 차이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껏 국내에서는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실험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식기, 외부 생식기에 이제 거기다가 아주 조그만 거의 손톱보다도 작은 레이저 그 칩을 달 거예요. 아프진 않아요. 여성 참가자들은 소형 칩을 부착하고 서로 다른 두 편의 영상을 보게 됩니다. 몸 안에 있는 칩을 통해 어떤 장면에서 신체가 반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남성의 경우엔 생식기 초음파를 통해 신체 반응을 체크합니다. 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 A. 사랑 이야기가 담긴 에로틱한 영상과 B. 노출이 심하고 노골적인 성인물인데요. A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아름다운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고 B 같은 경우는 좀 원초적인 느낌 들었어요. 마음속으로는 A가 진짜로 좀 재밌고 막 분위기도 좀 마음에 들고 했는데 몸은 B에서 확실히 반응을 한 것 같아요.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 사이지만 자극을 받는 순간은 서로 달랐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위주로 이렇게 진행됐던 거. 예, 그런 거 봤을 때 그러니까 남자가 좀 여자를 배려해 준다고 그런 생각이 되는 영상? 그런 거 봤을 때 더 좀 흥분되고요. 좋았어요. 이 영상은 너무 자극적이어서 조금 보기 민망하더라고요. 저는 A 영상이 더 보기 편했던 것 같아요. 약간 청각적으로 소리도 좀 났고요. 그리고 또 분위기가 저는 좀 이렇게 분위기를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다른 것보다. 몸이 반응하는 타이밍이 다른 남과 여. 그러니까 남자들은 직접적인 그런 이제 육체적인 자극을 직접적인 성적 접촉을 하는 그런 화면을 봤을 때 좀 더 그런 생식기에서 혈액량도 확 증가를 하고 여자들은 그에 비해서 어떤 스토리가 있는 분위기가 있는 그런 시청각 자극이 있을 때 좀 더 생식기 혈류량도 증가하고 본인 스스로도 성적으로 더 많이 흥분이 됐다는 그런 소견들을 보여줬죠. 성적 자극을 느낄 때 뇌가 활성화되는 부위도 다릅니다. 남성은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담당하는 후두엽이, 여성은 기억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계가 활발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시각에 크게 의존하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분위기나 친밀감 등 다양한 자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남자는 누드에 약하고 여자는 무드에 약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인데요. 여자는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반면 남자는 훨씬 쉽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뇌가 시각적인 자극에 민감한 데다 남성 호르몬 성격 자체가 충동적이기 때문이라는데요. 행여 분위기 파악도 못한 채 본능에만 충실했다간
봉변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평화롭던 가정에 부부싸움에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죠. 싸움을 피하려고 서로 눈치만 보다가는 둘 사이에 대화만 줄어들 공산이 크고요. 이렇게 말수가 줄어드는 동안 둘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게 될 것입니다. 정도가 심해지면 여보가 왼수가 되는 것도 금방이고요. 하루 종일 가사와 부부싸움은 주로 사소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 시작은 미비했지만 대화를 할수록 싸움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죠. 세 쌍의 부부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나는 집에 나간다는 게 아니. 결혼을 그냥 완전한 결혼한 게 그거네요. 목적이 남자를 종이네요. 남자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당신이 하세요. 라고 했는데 당신 그거를 안 해준다면 3분에서 5분 정도 아기가 어떻게든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고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으신 거세요? 남편에게 떠넘기기 위한 일은 남겨두지 않는다는 전제인 것 같아요. 조금 알아주셨으면 남자분들께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아주실 것 같은데 그거에 문제야. 출발점은 같아도 양쪽의 대화는 점점 다른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결과 중심적인 남자는 논리를 따져서 결론을 내려고 하죠. 그래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정말 다른 게 뭐냐면요. 여자는 결과보다 대화하는 과정,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이 뭐냐고 재촉하는 남자와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여자 사이에 목소리가 계속 커집니다. 남편은 오로지 그 싸움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 이슈에만.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상황을 컨트롤해 나가는데 남편은 그 공 하나만 보면서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상대방의 약점을 독하게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것을 봐도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릅니다. 죽음의 기로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영상을 본 남자들의 소감은 어떨까요? 꼭 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신랑의 찢어진 가방이 어떠셨어요? 저는 원래 그런 내용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초연해져야 되겠나? 그리고 또 준비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쪽에선 눈물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돼서야 엄마의 외로움을,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이토록 깊이 공감하는 걸까요? 남편 그리고 아이를 생각하면 저도 이렇게 사랑한다 뭐 미안하다 미안해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 더 슬펐던 것 같아요. 그 살아있을 때 좀 더 많이 표현하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이 너무 많이 전해져서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본 직후 여성팀이 소감문을 써내려갑니다. 마치 자신에게 닥친 일이라도 되는 양 구구절절 슬프고 가슴 아린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데요. 이번엔 남성팀의 감상을 살펴보죠. 지극히 현실적인 반응이 감정을 표현한 아내들의 그것과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종이 한 장이 모자랄 정도로 빽빽하게 적힌 여자의 마음과 여백이 많은 남자의 생각.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 겪은 일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자기 자신의 결혼식 장면을 한번 떠올려지는 것을 여기에다가 한번 그려보세요. 결혼식뿐만 아니라 공통의 경험을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것도 부부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결혼식을 기점으로 해서는 그게 이렇게 균형을 좀 잡아가는 시간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표를 한 건데 그림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이다. 이제
와이프는 내 거다. 빨리 결혼식을 끝내자. 이런 기분에서 그냥 심차게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이제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이런 모습이 위에서 떠올렸고요. 전자 이제 카메라에서 줌인을 하듯이 들어가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마주보고 있고. 남성분들은 결혼식 당시의 상황을 사실이나 사건 중심으로 말하거나 표현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남성은 감정보다도 결혼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남성분들의 표현 방식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의미를 부여한 마치 니스 형식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도 남편과 똑같이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때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셨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또 다른 하객들 없잖아요. 저희 둘만 있고 저희가 재밌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우리 둘이 이렇게 재밌게 결혼식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재밌게 잘 살고 있다. 엄마 아빠를 보고 싶었는데 막 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행복한 출발을 알리고 싶어서 울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이쪽은 엄마를 보고 싶은데 제가 엄마를 바라볼 수 없어서 뒤통수를 그린 거예요. 지금도 눈물이 막 그렁그렁 나올. 여성들은 결혼식을 떠올리면서 당시에 자신이 느꼈던 감정이나 하객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느낌에 대해서 연상하고 그때의 감정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나란히 서 있었지만 남자는 그때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고 여자는 그때의 감정을 동시에 떠올립니다. 남성의 뇌는 보는 것과 정서적인 경험을 담당하는 영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둘의 영역이 일치하죠. 이 때문에 똑같은 것을 봐도 정서적인 경험까지 기억할 수 있다는데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정서적인 자극들에 대해서 민감하도록 유전되고 학습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그와 같은 정서적인 반응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그리고 학습적으로 그와 같은 정서적 자극에 여성들이 민감하게 돼 있고요. 뇌의 영역에서도 보게 된다면 그런 시각적 정보들과 그다음 정서적 자극들에 대한 그런 기능적인 결합이 남성들에 비해서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보여드린 남녀 간의 차이는 수많은 부분들 중 일부에 불과할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속속들이 다른데 어떻게 평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부 생활은 길고 긴 대화와도 같은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그 차이를 극복하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안에 있지는 않을까요? 야속한 세월 때문에 등 돌린 사이가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한때 서로가 그리워 잠 못 이루던 연인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잘난 여자, 잘난 남자를 데려와도 이보다 빛나 보이진 않았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길고 긴 여정에 서로를 동반자로 선택한 게 아닌가요?